이거 진짜 개빡치잖아요. 이번에 이게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뭔가 볼록 렌즈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동그랗게 선택해주면 이미지 검색 결과가 뜨게 됩니다. 그냥 조금 예뻐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드디어 iOS 26이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iOS 26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의 좀 소소한 업데이트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좀 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iOS 26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폰 에어와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iOS 26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리퀴드 글라스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iOS뿐만 아니라 전체 OS에도 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디자인은 약간 유리 글라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 뭔가 반투명한 그런 느낌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앱 폴더나 앱 보관함도 모두 반투명 스타일로 통일이 되었고요. 제어 센터에도 이렇게 반투명한 느낌이 적용이 되었어요. 알림창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반투명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베타 때부터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제법 좀 그냥 아이폰이네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앱에서 메뉴가 뜰 때 생기는 팝업 애니메이션도 조금 더 부드럽고 입체감 있게 바뀌었고요. 사파리 주소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에 배경이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절바 같은 경우도 뭔가 볼록 렌즈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토글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껐다가 켤 때도 좀 더 입체감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좀 통일성 있고 뭔가 굉장히 세련돼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화면을 보면 우선 아이콘들이 약간씩 달라졌는데요. 뭔가 조금 더 밝아지고 예뻐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홈화면 편집에 들어가 보면 배경화면 편집이 새롭게 생겼어요. 여기서 여러가지로 배경화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화를 누르면 새롭게 생긴 투명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걸 설정해주면 아이콘들이 투명한 스타일로 바뀌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젯이랑 이런 모든 부분들에 통일감 있게 적용이 됩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뭔가 감성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막상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크모드를 적용해주면 조금 더 이제 잘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설정하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잠금 화면인데요. 잠금 화면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예뻐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시계 설정에서 시계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위젯이 무조건 시계 아래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완전히 화면 하단 아래로 옮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시계 사이즈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모든 시계 스타일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기본형에는 적용이 돼요. 근데 다른 시계 스타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림 같은 게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림창 스크롤에 따라서 시계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갔는데 공간 사진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 기능은 여기 정육면체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 활성화를 하게 되면 배경에 있는 피사체가 3D처럼 바뀌게 되고요. 또 폰을 살짝 기울여 보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법 디테일도 좀 괜찮은 편이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옵션이 하나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앱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UI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단에 프로필이나 버튼 같은 게 좀 더 동글동글해졌고요. 또 선명해졌어요. 입력창도 iOS 26 스타일에 맞게 반투명 유리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대화방마다 배경 이미지를 또 바꿀 수가 있고요. 투표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텍스트 1분만 골라 복사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단톡방에도 실시간 타이핑 표시가 생겼습니다. 카톡을 주로 쓰시는 분들도 아이메시지를 같이 쓰는 환경이라면 확실히 좀 편의성이 좋아졌다 이런 건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 앱도 많이 변했는데요. 일단 앱 아이콘도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렌즈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안에 이런 여러가지 레이아웃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촬영 모드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스크롤하면 볼록 렌즈 느낌으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생겼어요. 또 여러가지 설정을 바꾸는 것도 편해졌는데요. 사진 촬영을 할 때 왼쪽 상단 버튼을 누르면 화소를 바꿀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비디오 촬영에서 상단을 클릭해보면 해상도랑 프레임 레이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보면 렌즈 청소 힌트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걸 키면 카메라 렌즈가
더러울 경우에 렌즈를 닦으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뭐 나름 유용하게 썼던 기능인 것 같아요. 이번 iOS 26에서 배터리 관련 기능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구성이 달라졌는데요. 상단에 현재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충전이 언제 했는지도 같이 표시가 돼요. 또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예상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도 생겼습니다. 뭐랄까 약간은 좀 갤럭시 같죠. 그리고 전력 모드로 들어가 보면 적응형 전력 모드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는데요. 이걸 켜게 되면 사용량이 많을 때 자동으로 성능을 살짝 줄여준다고 합니다. 저전력 모드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건데, 예를 들어 화면 밝기를 아주 조금 줄인다거나 백그라운드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행해진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얼마나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적응형 전력 모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iOS 26에서는 갤럭시의 서클 투 서치와 비슷한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스크린샷을 찍으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동그랗게 선택해주면 바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결과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제품을 찾고 싶을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아셨겠지만 스크린샷 UI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스크린샷 테두리 디자인이 좀 더 둥글게 바뀌었어요. 상단의 체크와 취소 버튼들도 전부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기존 스타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시면 화면 캡처 설정에서 이 전체 화면 미리 보기를 해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직관적으로 변했다는 거 아시겠죠? 이번 iOS 26에서 두 가지의 새로운 앱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리 보기입니다. macOS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만한 앱인데 이게 드디어 아이폰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가볍고 빠르게 좀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PDF 파일을 열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이라는 전용 앱도 생겼어요. 들어가 보면 홈, 아케이드, 친구, 보관함 이런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관함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진 게임들이 한 번에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로 들어가 보면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도 나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게임들을 좀 한 곳에서 모두 볼 수도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좀 그런 통합 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화 관련 설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전화 앱에서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르면 필터링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통화 필터링 기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 토글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화 메뉴에 알 수 없는 발신자 이런 항목이 따로 생기게 되고요. 모르는 번호들은 다 여기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통화 목록 들어가서 번호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 이거 진짜 개빡치잖아요. 이번에 이게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름이나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먼저 프로필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전화를 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통화를 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보다 훨씬 나아졌죠.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iOS 26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좀 작은 업데이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치를 해보시면 또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하면 또 새폰 느낌이 또 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